네,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 한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장이 정해준 종목은 더 들고 가야 될까요?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박수범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장은 좀 뒤숭숭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PBR주들의 하락, 실망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보시죠. 한국전력과 메리츠금융을 제외한다면 오늘 대다수의 저PBR주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약발이 끝이 난 걸까요? 일단 그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도 있지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백인현 매니저, 좀 구분해 본다면은 어떤 부분이 다소 실망스러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에 언론에 미리 노출된 부분 외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뭐 세제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많이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노출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점이 생각보다 좀 늦다라는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언론 보도에서는 밸류 프로그램이 바로 당장 진행될 것처럼 얘기가 되었지만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은 사실상 초안이고요. 5월 달에 2차 세미나 거친 다음에 6월 달에 최종안이 발표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다.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올해 9월 달에 논의에 들어가서 12월 달에 ETF가 출시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늦다. 우리가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고 시기도 굉장히 늦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저PBR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사실 그거 외에도 이제 저PBR 관련 종목들은 세론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 특성상 세론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망스러웠던 부분들도 있었고 여기에 K세론이라는 항상 고질적인 병이 있죠. 그로 인해서 오늘장 관련주들이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거의 뭐 지주사주들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금융주들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저PBR주들의 무조건적인 상승이 끝이 났다고 봐야 될까요? 박수범 이사는 이전부터 좀 대형주, 특히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몇 가지 선정을 해주셨잖아요. 지금부터는 뷰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일단 뭐 롱텀으로 좀 보게 되면 뭐 저는 기존 의견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관점이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밸류상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원래 주가로 좀 회귀하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로는 현재는 좀 작용을 하겠지만, 하지만 뭐 계속해서 우리가 뭐 지켜보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뭐 밸류 프로그램, 우리나라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좀 자율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좀 강제 조항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일본과 좀 비슷한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적인 뭐 내용들 공시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지만 이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좀 강제 조항으로 좀 시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내려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좀 더 차분하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기업들의 자유의지에 맡겼다라는 게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실망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하며 많은 종목들이 내리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은 그래도 주주 친화 정책을 표하는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증시 환경으로 구성이 될 테니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출렁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백인현 매니저, 오늘 시장 안에서 저PBR주들 중에 하락하는 종목, 반면에 상승하는 종목 좀 특징을 나눠보자면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그나마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저PBR 관련 종목들을 만약에 접근을 하실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 PBR이 낮은지,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ROE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자사주를 매각해서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배당 정책을 펼치든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그나마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기회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과 메리츠 금융지주 한번 볼게요. 뭐 자사주 소각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지역 난방공사와 함께 실적이 좀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오늘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빨간불을 켰다라고 하면은 이들이 거의 그 저PBR 안에서 대장주 역할로 조금 더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걸 내포하는 걸까요? 네, 일단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죠.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여러분들 접근하실 때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엔케미 시장을 주도했듯이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 시장을 주도했듯이 저 PBR 쪽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투자를 하실 때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면 뭐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보셔도 되고 지금처럼 시장이 인정하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종목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박수범 이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전력, 메리츠 금융 보유하신 분들 계속 홀딩입니까?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는 좀 살아남았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고 다음 타자를 노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네.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유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전력이 좀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이제 화석연료 쪽이 최근 들어서 뭐 상당히 좀 안정화를 좀 보여주고 있죠. 서브 텍사스유도 마찬가지고 두바이유도 마찬가지고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지금 원유 관련된 지금 이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안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전력을 생산해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출이 세이브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이제 실질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뭐 상반기에는 신한울 2호기라든가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뭐 세율 3호기 관련된 이제 신규 원전이 가동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동을 하게 되면 뭐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한국전력이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계속 홀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올라온 이유가 그동안 한국 뭐 밸류업을 좀 제대로 했던 회사들 그러니까 지분을 매수해서 소각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제일 처음으로 좀 과감하게 진행했던 회사가 다 메리츠다 보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 지금 현재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좀 매도보다는 현재는 좀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를 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전력, 메리츠 금융지주 모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지역 난방공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어요. 현재 1.27% 상승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처럼 우리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안에 세부 사항을 좀 살펴보니까 영업이익단에서 일회성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됐다. 더불어 일단 실적은 나왔으니까 라는 세론까지 더해지면서 윗꼬리가 달린 걸로 보여지거든요. 백년 매니저님. 네. 오늘 이 종목을 고가에 사신 분들도 계시겠고 못 파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강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이렇게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탈출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역난방공사뿐만 아니라 시장에는 많이 빠져있는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반도체나 바닥에 있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빠져있는 종목들을 굳이 끝까지 고집하시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교체 매매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에는 앞서 한국전력과 달리 교체 매도 의견, 매매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첫 번째 저 PBR주들의 특징 흐름 봤고요. 두 번째 메타버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을 겨냥한 메타와 LG의 XR 동맹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관련주 탄력받을 수 있을지. 보니까 저커버그와의 회동 이야기가 한 기사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서 오늘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 또 관심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사님? 네, 일단 지금 이제 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 저커버그가 이번 주에 좀 방문을 하고요. 네. 그에 LG전자의 CEO랑 이제 만나서 지금 XR 기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메타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 퀘스트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LG전자와 손을 잡을 분위기로 좀 보여지고요. 그 흐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관련해서 저 저커버그가 굉장히 좀 AI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강점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LG전자 쪽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OS 부분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좀 의견이 좀 교환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 흐름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도 이번에 미팅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메타 간의 뭐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AI 칩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강하게 부각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뭐 TSMC 다음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가장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많은 물량들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메타도 하나의 또 고객사로서 삼성전자와의 이런 AI 칩에 대한 내용들이 좀 본격적으로 내용이 나와주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수도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한 분이 저커버그 오면 LG 상한가 가나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 뉴스에도 불구하고 LG 그룹주의 경우에는 주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던가 콘텐츠 관련 중소형주 단에서만 반짝 상승이 나와줬는데 XR기기의 지금 선봉장은 애플의 비전 프로고 여길 대항하기 위해서 삼성도 메타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에 올 한 해 주목해봐도 괜찮을지 지금 먹을거리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 XR 기기에 대한 관심을 주는 게 많은 건지 백인현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XR 관련해서 이슈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XR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것은 이제 삼성과 퀄컴 그리고 구글이 동맹을 맺어서 XR 기기 관련해서 언론에 이제 출시하는 게 바로 이제 6월이나 7월 달이 될 것 같고요. 실제 XR 기기가 출시되는 시점이 연말이나 내년 초쯤으로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때까지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사실 지금 고 PBR 쪽에서는 워낙 반도체랑 바이오 관련 종목들 그리고 간헐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좋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은 저는 조금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이슈가 됐었지만 향후에는 환불 이슈가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 프로뿐만 아니라 XR 기기가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전 프로 출하량 전망을 보시면요. 출시 전보다 출시 후에 출하량 전망치가 높아진 건 맞았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백인현 매니저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최근에 환불 사태도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 XR 시장이 단기간에 확 커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 뉴스로 인한 단기 상승으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관련주들 의견 주셨습니다. 더불어 오늘 또 마침 영화 파묘의 열풍 속에 콘텐츠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 파묘 관련 콘텐츠주들도 단기적으로만 볼까요, 백인현 매니저? 아니요, 저는 이제 웹툰이랑 드라마 IP 쪽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자체적으로 세제 지원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드라마 제작 업체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보다는 웹툰 IP를 활용해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웹툰이랑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은 올해 서서히 이제 구조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 웹툰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에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Y랩이라든지 DNC 미디어 같은 관련 종목들이 한 차례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 시점에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아직까지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까지 좀 더 길게 보자 콘텐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박수범 이사도 동의하시는지요? XR 관련주는 단기, 파묘를 포함한 콘텐츠주들의 경우에는 중기.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그 파묘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일단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쇼박스가 갭 상승을 워낙 크게 하다 보니까 일부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밀리긴 했지만 뭐 그 부분들은 일시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뭐 쇼박스 이외에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작년 11월 달에 개봉했던 서울의 봄이 상당히 좀 1,300만이라는 엄청난 또 하나의 또 기록을 좀 남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파묘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르게 지금 이제 관람객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듀운 파트 2라고 좀
또 영화가 또 상영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CJ CGV가 오늘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5.5%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량도 지금 이제 뭐 대략적으로 지금 370만 주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CJ CGV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영화 쪽에 대한 관심 두 분 모두 다 긍정적으로 주셨습니다. 박수범 이사, CJ CGV도 눈여겨보자라는 의견까지 더해줬고요. 이어서 다음 오늘 시장의 특징주 보도록 하죠. 코스메카 코리아와 인그루드랩이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일까요? 두 분은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박수범 이사님, 사실 실적을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이 종목의 급락이 쉽사리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까지 미는 겁니까? 자, 아무래도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예측을 많이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실적이 실질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세론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화장품 시장 자체가 뭐 올해도 충분히 뭐 10% 이상의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작년에 북미 시장과 그리고 일본 시장과 유럽 시장을 좀 공략했던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성장해봐야 지금 10% 정도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세론이 나오는 형태의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은 좀 이해가 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저는 대형주에 대해서 대형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이라든지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올해 들어서는 뭐 로컬 기업들을 많이 또 인수했고요.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인수했었고 그러면서 일본 시장과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케팅을 뭐 돈을 쏟아붓는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중저가의 화장품 쪽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라는 LG생활 건강과 같은 이런 대형 화장품주들이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 움직임들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히려 강력 매도 의견 반대로 시선은 대형 화장품주로 돌려보자라고 했습니다. 첨언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백인현 매니저? 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코스메카 코리아뿐만 아니라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도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크아웃 이슈인데요. 피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만큼 화장품 판매량이 늘어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반도체 아직까지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이슈는 화장품이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기 때문에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 붙잡고 있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바이오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을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하락해서 한번 버텨볼까 하셨던 분들 두 분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양시장은 파란불을 켜면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0.72% 내리고 있습니다. 장 마감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650여 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유입도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무려 1000여 개 가까운 종목의 하락 개수가 눈에 띕니다. 박수범 이사님,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밸류어 프로그램이 좀 실망에 따른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대형주 위주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었고 지수가 좀 조정을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어요. 뭐 그렇지만 뭐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지금 IT 쪽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 심리가 하드웨어 쪽으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와 같은 그리고 오늘 뭐 한미반도체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수가 조금 밀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선물 쪽이라든가 거래소 같은 경우에 순매수가 물량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들도 아직 이제 한국 시장을 단기 피크아웃으로 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수급 움직임이니까요. 그 부분 기억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